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과제 내기 전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와, 이미 예측한 왜냐면 ABA 장인. 구독하면 아이가 성장합니다. 자, 위빌리 키즈의 유튜브 위빌리 홈즈로 집들이를 해봤다면 오늘은 안방, 작은 방, 큰 방의 아기 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기둥뿌리 든든한 전문가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J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빌리 홈즈에서 의사소통 클래스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MJ 김민지입니다. 저는 홈즈에서는 의사소통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개구진 6살 남자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치료사, 그리고 여기는 아빠 치료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빌리 홈즈에서 행동 다루기 코칭을 맡고 있는 ABA의 행동 분석 전문가 나초입니다. 이제 한 달 된 신생아 아빠입니다. 와. 그리고 저는 남매맘이자 그리고 전직 아나운서, 지금은 ABA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 박수연입니다. 자, 이제 집들이에 이어서 홈즈를 제대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쑥쑥 성장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빌리 홈즈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사례를 실제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을 해봤어요. 아마 이제 행동 다루기 클래스를 통해서도 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거고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케이스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빌리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빌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의뢰해 주신 행동 문제는 같은 말 반복이 있었어요. 같은 말 반복이라면 뭐 특정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일상생활에 거의 방해를 받을 정도로 매번 들으면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도전적 행동을 목표로 행동 다루기 클래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총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진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네. 8주로 진행을 했어요. 주마다 도전적 행동이랑 관련된 기본적인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분이고 저희가 같이 목표로 했던 그런 행동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 행동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매주 네.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아이라 그러면 하지 말랬지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중재의 단계로 접어들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 그냥 하지 마 이런 말을 넘어서 무언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저는 궁금했던 게 첫 번째 과제가 그럼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과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를 ABC 관찰로 적는 것이었어요. 네. 그 같은 말 반복할 때 네. 직전에 무슨 상황이었고 그리고 직후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적는 거거든요. 네네. 과제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엄마의 좀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네. 실제로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봐야 이걸 정확히 좀 들여다볼 수가 있네요. 그냥 얘가 심심해서 하는지, 뭐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뭘 하기 싫어서 하는지 사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얘가 왜 이러죠 선생님 이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찰이 첫 번째 과제였고 그래서 잘 해주신 결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과제 내기 전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와, 이미 예측한 왜냐면 ABA 장인.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예요. 특히 이제 네. 뭐 발달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단어에 좀 집착하게 되면은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른들이 그건 지금 아니야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되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진단을 받은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또 재미삼아 엄마 아빠한테 좀 약간 놀리듯이 그런 맞아요.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MJ 네. 그 자녀분은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아이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 재밌는 말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서 좀 배워오는 약간 나쁜 말들을 반복하는 거는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나초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든 생각이 안 된다는 것도 관심이구나. 하지 말라는 것도 관심이구나.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그만하면 이제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제일 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요? 아.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요? 그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왜요? 그런데 애들이 한다 왜요 물어보면서 점점 더 많이 할 때는 계속 엄마 표정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네. 언제까지 대답을 계속 하는 거를 재밌어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동어 반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에도 좀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던지는 행동이 있어요라는 고민을 갖고 오신 부모가 계시다면 일단 기록해보세요라고 제안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던지기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던지기 그럼 왜 하죠? 이걸 먼저 알고 하는 거라서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가장 일원칙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좀 달라져 갔나요? 제 경험상 네. 관심 기능으로 같은 말 반복을 하는 친구들의 가장 좋은 솔루션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무반응. 네네. 그런데 아무 맥락도 없이 네. 나 이제 무시할 거야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좀 상처도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할 때 3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걸 규칙으로 정하자. 이제 한 번 말할 때마다 아이가 알 수 있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쭉쭉 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3번 말할 때까지만 대답을 해줄 거고 이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 거야. 엄마는 그거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실제로 3번 말하고 나서 아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라. 네. 그- 빵꾸똥꾸야. 엘리, 아빠가 딱 3번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이건 재미없어. 알겠지? 빵꾸똥꾸야. 빵끄똥꾸 아니에요. 빵꾸똥꾸야. 빵끄똥꾸 아니에요. 빵꾸똥꾸야. 빵끄똥꾸 안 좋은 말이야. 이제 대답 안 할 거야, 아빠는. 빵꾸똥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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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없네. 반응이 재미없어? 없어. 재미없었어? 이렇게 약간 다른 말을 하면은 반응을 하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빠를 부른다든지 아니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꾸똥꾸는 좀 줄이고 아. 다른 많은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이렇게 해주죠. 아니, 진짜 신기한 게 다른 말을 하고 싶어지네요. 반응을 안 하니까. 약간 눈으로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 한 번 했어? 뭐 2번 했어? 3번 했어? 하니까 약간 저희 구두계약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여주니까 아빠가 지금 뭘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오늘의 기회가 그냥 사라져가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게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뭐 코칭까지 받아야 되나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언젠간 안 하겠지라고 그냥 좀 뒤로 밀어두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일상을 좌우하는 가장 큰 양육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이유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빠꾸떡꾸 뭐 이렇게 하는데 그쵸? 이렇게 되고 알았어. 왜? 뭔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만하랬지? 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진짜 네. 어려워요 사실은. 네. 대반응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그 아이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네. 것도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다른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네. 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줄어드는 거 맞아? 어. 되게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제가요 무시도 해보고요 혼도 내보고요 다 해봤어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시를 그렇게까지 해보시지 않은 거죠. 적당히. 네 무시하는데 이거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혼도 내고 그럼 다시 관심 받았죠. 네. 그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코칭을 할 때 이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어머니가 그 위빌리 홈즈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가 함께 있다면 정말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는 적용을 하는데 할머니는 빵꾸똥꾸야 이거 다 들어주던데 이러면은 이게 또 네. 무산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네. 이 아이의 케이스는 이제 그게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네. 그런 반응을 얻기 위한 행동이 있었어서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같이 공유를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정말 치료실에서만 그 말을 하지 않게 잡았다고 하면 집에서 계속 하니까 엄마로서는 또 계속 문제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위빌리 홈즈의 장점이 아닐까. 집에서도 적용하고 그냥 일상 24시간 함께 하면서 아이를 관찰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성장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또 온라인 코칭을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제한은 없고요. 그냥 네. 양육하시다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행동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소한 문제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애가 자꾸 뭐 성기를 만진다든지 아. 뭐 말을 너무 안 듣는다든지 네. 특정 신발만 신으려고 한다든지 뭐 어린이집 가려고 하는데 세수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엄청나게 뭐 누가 봐도 문제인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사소하고 남들이 보기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슈가 있다면 누구나 위빌리 홈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되네요. 뭔가 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MJ와 함께 어떤 언어 행동에 대해서 또 더 발전을 이뤄 나갔는지 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하면 아이가 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